대한민국의 바단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윤동현의 뉴스 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월요일 뉴스바다 시작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을 보냈던 여야는 뜨거운 선거전을 펼쳤고 각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국정 안정과 정권 심판으로 계속해서 주말에도 맞섰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마주할 날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는 오늘도 우리 지역 우리 후보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김해을과 진주을 선거구 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후보자 TV토론 방송 관계로 라디오 제1FM과 유튜브 MK타커로만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MK타커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고요.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2244 문자 참여로도 가능한데요. 단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4월의 첫날 뉴스바다 시작합니다. 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김해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오늘 모실 예정인데요. 우선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와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는 오늘 일정이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다는 점을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김해시 을 선거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 저희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호입니다. 예, 총선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김해시 을 선거구가 총선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뜨거운 곳으로 자리 잡고 있고 후보님 역시나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낙동강 벨트 접전지 중에 한 곳이 될 것이고 경남에 3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 또 후보께서 계신 자리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적으로 다른 지역구의 의원을 이곳에 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각종 여론조사 보더라도 격전지 접전지 박빙승부는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만 후보님 생각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현장 민심 들었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는 현장감은 두 자릿수 격차는 분명한 것 같고요. 여론조사도 최근 그 MBC 경남에서 한 거는 49대 33, 49대 33은 아니죠. 10.7% 차이. 그러니까 두 자릿수 퍼센트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 그렇죠. 그렇게 앞선 걸로 확인되었고 제가 느끼는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그보다 좀 더 나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접전, 경합 그리고 박빙승부 그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참 어느 선거보다 차이가 난다고 저는 느껴지는 것이 한쪽은 정권 심판론이라고 한쪽은 또 정권 안정론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정호 후보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오라 해서 왔고 특별히 그거야 이제 질문을 하시면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2년도 안 됐는데 그 기대에 너무 못 미치고 뭘 좀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뭘 잘못하면 잘못했도 인정을 하고 좀 바꾸면 또 시간을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책임지지 않고 사과도 안 한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계속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고 더 기대할 게 없고 어쩌면 그래서 3년 너무 길다. 심판 이번에 그 회초리를 세게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민심을 또 파악하시면서도 대통령 임기 거의 중반 즈음에 시행이 되는 선거인데 중간 평가 어찌 보면 그 이상 심판 회초리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그렇다라고 야당 탓, 당대표 탓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를 다른 데 전가하는 거잖아요.
책임지지 않는 대표적인 모습이고 예. 그게 너무 뻔뻔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 우리 시민들이 야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뭐 이렇게 사과도 안 하는 뭐 잘못은 책임지는 거는커녕 사과도 예.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심판이 불가피하다. 예. 더 기다리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아요. 예,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 이 거대 담론들은 계속 팽팽해질 것 같은데 김정호 후보 개인적으로만 보면요. 이번이 3선 의원 도전이지 않습니까? 예. 왜 김해을 선거구 이 지역구에서 3선 의원이 돼야 되는지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참 그거 고약한 질문이거든요. 왜 돼야 됩니까? 제가 1.5선입니다. 아, 1.5선. 아, 그렇죠. 예. 뭐 그러나 뭐 재선 의원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8년이 아니라 6년. 예. 예. 그 제가 역점을 두었던 거는 그 당시 이제 김해 신공항 검증이었거든요. 예. 정말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다행히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백지화 시켜냈고 그 여세를 몰아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되고 이제 방향을 잡았잖아요. 예. 그거는 해냈는데 그게 뭐 우리 김해에 뭐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있냐 혜택이 있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예. 이 육해공 트라이포트 기반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이게 이제 과제입니다. 예,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들을 예정이기도 합니다. 예. 그게 제가 그 다음 공약했던 거고 예. 그게 되어야지 여러 가지 거기에 국제 스마트 물류 기업도 유치하고 또 미래 전략 산업도 그다음에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 청사도 유치하고 예. 김해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아직 이제 방향만 잡았을 뿐이고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김해 시민들은 그 어렵다는 김해 신공항 검증 가덕도 공항도 돌파해냈으니 예. 마저 못다 이룬 과제들 예. 미래 전략 산업 육성 우리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거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시켜야 되잖아요. 예. 지방 소멸 위기에 이런 과제를 다시 한번 유능함이 검증된 김정호에게 맡기기를 원하시고 제가 한번 해내겠다. 그래서 3선 도전의 네. 직접적인 뭐 동기 배경입니다. 결국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 후보를 넘어서야 하는데 상대 후보가 이제 현역 중진 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어제 총선 뉴스 화두에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조혜진 후보 뭐 인물이라든지 지금까지 행보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회에서 이 의원회관의 사우나실, 예. 뭐 운동하는 곳이 있는데 아침 일찍 운동하는 시간은 비슷해서 뭐 자주 뵙고 그 국회에서는 사실 젠틀맨으로 불릴 정도로 점잖으세요. 뭐 그런 점이 장점이긴 한데 뜻밖의 이제 이번에 경쟁자가 됐어요. 네. 자기 지역구에서 공천을 못 받고 이제 우리 지역으로 뭐 경상도 말로 후디끼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우리 김에서 준비해왔던 분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경선도 없이 낙하산 공천에 대해서 안타깝죠. 뭐 아직 수습이 잘 안 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뭐 잘 아는 거 하고 뭐 지금 상황은 되게 우리 조혜진 후보가 어려운 지경이고 그리고 정작 이제 붙어보고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고전이 예상되고 참패가 예상되니까 나름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에 뭔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심판 여론이 높은 거는 그런 거를 이번 뭐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뭐 발언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댓글이 한 2만 개쯤 되는데 다 이쪽 저쪽 뭐 부정적인 그런 댓글이 줄줄 달리더라고요. 어쩌면 실기했다, 만시지탄이다. 유승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진작했어야지 하려면 전략공천 받고 해보다 폐색이 짙으니까 뒤늦게 예. 뭐 지도부를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는 예. 사실 뭐 패배를 인정한 거나 다름 아니다라고 뭐 여겨집니다. 네. 예. 어제 또 찾아보니까 논평 자료 통해서도 다급하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평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름을 하겠고요. 아무래도 유권자들은 그래서 뭐 후보 인물에 대한 평가도 있겠습니다만 이 후보가 우리 지역구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안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정말 면밀히 살펴볼 텐데 그러게요. 그렇다면 김정우 후보는 지금 김해시 을 어떤 게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들의 첫 번째로 불만 개선 사항은 대중교통난입니다. 예. 이거 해소를 바라시는데 제가 진작부터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면 전차, 네. 김해 트램 이거 이제 제안을 했는데 진행 중입니다. 지금 국토부에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확정되어서 재정 사업으로 이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 김해시가 그것을 받아서 이제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 하려면 미리 사전에 타당성 경제성이 있는지 적절한 건지 예. 이런 또 용역을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국토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하게 될 건데 요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고 구체적인 노선도 우리 자체 김해시나 경남도 용역 결과는 다 예. 초안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지금 정도의 답변이면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그에 대한 대답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미 이제 그런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예. 뭐 단박에는 안 되지만 국책 사업이 뭐 몇천억 드는 게 예. 그냥 뭐 국책 사업으로 반영되었다 해서 그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 없이 바로 착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임기 중에는 28년도 만일에 된다면 예. 그때까지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절차도 좀 빠르게 진행하고 예. 예산 확보도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통도 중요하고 뭐 경제, 일자리 등등도 중요한데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던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는 김해에 출마한 여야 후보 다 입을 모아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호 후보는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떤 유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현행 그 관련법이 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국토부, 산자부, 해수부, 경제자유구역이 각각 부처별로 3개로 나눠져 있고 서로 업력이 좀 이렇게 그 대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회 22대 국회 들어가게 된다면 첫 번째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걸 발의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이 항만형, 산단형, 공항형 3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통합 융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상해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두바이 이거 다 이 육해공 트라이포트 기반입니다. 그게 될 수 있도록 저는 할 계획이고 이게 지금 뭐 아다시피 가덕도 신공항이 그렇게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물꼬가 이제 터진 거고 거기에 진해 신항만 2단계까지 확장할 거잖아요. 게다가 내다본다면 좀 멀리 내다본다면 남북 간의 지금 냉각기입니다만 이게 개선이 된다면 KR 한반도 철도를 통해서 시베리아, 몽골, 중국으로 대륙 철도로 연결이 된다면 우리 부산 진해 신항만 그 중심의 배후 물류 도시로 김해가 중심이 되어서 여기 아시안 하이웨이나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종점, 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이게 우리 부울경 전체의 이 미래에 가장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 강력하게 저는
제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의 공약을 보면 역시나 또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이 있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라고 할 만한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그렇죠. 다시 등장하는데 이 의제는 재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계신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거 문재인 정부와 그 당시 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가 협약을 맺어서 국비 31조가 포함된 37조 원 규모 70개 광역 사업들을 합의해서 23년도 지금 작년입니다. 2천억 넘게 예산 다 태워놨었거든요. 근데 특별연합 출범이 23년 1월 1일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일거에 이거 무산시키고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 지원도 안 됐죠. 그러니 이게 이제 와서 뭐 서울 메가시티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지역 간 불균형, 양극화 더 심화시키는 거거든요. 저희는 반대하고 국가 균형 발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울경 초강력권 메가시티 반드시 재추진해야 된다. 이제 와서 조희진 후보도 재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 서울 메가시티하고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그것부터 막아야 되죠. 서울 수도권이 12% 면적의 인구가 51%요. 돈은 75% 몰려 있습니다. 모든 주요한 대기업 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돈 일자리 찾아서 청년들이 막 거리 유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막으려고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반드시 필요하다. 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한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좀 훌쩍 지나갔는데 끝으로 MBC 경남 통해서 유권자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4월 10일 총선은 대한민국이 검찰 독재로 브레이크 없이 역주행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 독재와 오만하고 뻔뻔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심판하지 않으면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3년 너무 깁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종지부 찍어야 됩니다. 낙동강 전선 민주주의 보루 도민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같이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에게 검찰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인생 살려내겠습니다. 민주주의 지켜내겠습니다. 김해와 경남 발전 진짜 앞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실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 만나봤고요. 김해실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도 총선 전까지 일정 조율 가능하면 저희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이번엔 서부경남 진주시로 가보겠습니다. 진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만나볼 예정인데요. 저희 뉴스파다는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와 국민의힘 강민국 후보 그리고 무소속 김병규 후보까지 세 후보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강민국 후보는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았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를 내일은 무소속 김병규 후보를 인터뷰하게 됐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진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 이번 순서는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경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진주 갑과 을을 떠나서 역대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보수색이 굉장히 좀 짙어 보이는데 이번 총선 현장 민심은 그동안과는 좀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제가 현장에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면 우리 진주 을 지역이 흠지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었고 2022년 시장 선거에 나왔었는데 그때 경우는 우리 시민들께서 대개 하시는 말씀이 고생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의례적으로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꼭 승리하십시오. 꼭 이기십시오. 반드시 이길 겁니다. 막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이렇게 격한 응원을 많이 하는 걸 보면 이번 총선의 경우에 진주의 경우에도 민심이 예. 요동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 한경호 후보께서 현재까지 듣고 있는 민심은 정권 심판에 대한 목소리도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다. 지금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주로 그게 원인이 되겠죠. 네.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그렇다면 왜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은 야권이 강조를 하고 있는지 이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능하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민생 사탄, 경제 폭망, 국정농단에 대한 정권 심판론은 당연하고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인사 등 제대로 된 것도 없고 특히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제일 민감한데 고물가나 고금리 등으로 외환위기나 IMF,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진주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무능하고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시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역 정치 권력도 심판해야 된다. 그러한 여론이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한경호 후보여야 되는 것이냐? 이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비롯해서 항공산업, 육성, 핵심도시, 공공기관 2차 이런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풍부한 행정 경험과 그리고 인맥, 경륜, 일선 정치 행정을 갖춘 인물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고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한경호 경우는 경남도를 비롯해서 사천시, 세종시에서 지방 행정을 총괄해왔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인 행자부, 총리실, 소방관계청, 대통령 소속기관에서 예. 중앙정부의 실무 경력을 또 쌓았습니다. 특히 14조 원의 금융자산 CEO 출신한 점, 그리고 4년간의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호 1번 한경호의 말로 진주 발전의 대진자다, 진주 해안 책임자다, 해결사다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소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와 진주을 선거구에서 저희가 총선 관련 뉴스가 시작됐을 때부터 국민의힘 강민국 후보 이렇게 좀 2파전으로 좀 가상 대결을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2파전이 아니라 결국 대진표는 3파전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현역인 국민의힘 강민국 후보가 출마했고 같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에서 배제가 되자 탈당했던 무소속 김병규 후보까지 합류한 상황인데 두 경쟁자는 그러면 한 후보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강민국 후보나 김병규 후보는 같은 지역 사이에서 또 선후배 관계고 너무나 잘 아는 사이고 또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죠. 강 후보는 탁월한 친화력이 있는 반면에 또 지역 사이에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기도 하고 우리 김병규 후보는 기재부 출신의 경제 전문가이지만은 아직 일선 경험 정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두 분 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장단점이 뚜렷한 그런 분들이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3파전이 되어서 일부에서는 보수표가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개의치 않고 그 한경호의 장점과 일 잘 하는 후보다 그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 분열 변수가 감지된다고 합니다만 본인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진주시을 선거구의 최대 현안은 한경호 후보께서는 뭐라고 현재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지역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인생 문제고 그래서 현재 우리 진주의 경우에 대동호흡이 현풍 이전 이후에 진주를 대체할 만한 중견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부족하고 인력도 유출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진주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경제 전문용어로 GRDP라고 하죠. 예. 이게 18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우리 진주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 공장 2개소를 진주로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 진주와 연구가 있는 삼성, LG, 효성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사실 진주가 이렇게 된 거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너무 무능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생겼거든요. 예. 그런 점은 웅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지역 위기 극복에 대한 관심이 유권자는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위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하면서 혁신도시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후보자의 이 의견이 듣고 싶었는데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과 전략이 있는지 이 대목을 여쭙겠습니다. 현재 진주에 11개 공공기관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력 4,000여 명의 인력 가지고는 뭐랄까 좀 규모의 경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활성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좀 조속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의 경우는 한국건설기술원을 비롯해서 기존의 11개 공공기관 연간 기간이 한 18개 있어요. 그래서 이 18개 기관을 진주 핵심도시로 이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일들을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입성이 되면 금년 하반기에 이전 대상 기간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법안이나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아울러서 저희는 우주항공청도 한번 다뤄봐야겠는데요. 오는 5월 사천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진주와 사천이 워낙 또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네네. 또 진주시에서도 우주항공산업 관련 인프라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관심 사안입니다. 우주항공산업 발전 전략, 한 후보님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천과 진주는 같이 투표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천으로 가는 건 확정이 되고 5월 말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사천에 있는 카이의 그 생산, 디지 그리고 항공청의 행정 기능이 특화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역할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진주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교육, 지원 기능으로 특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청은 사천에서 역할을 하고 네. 그 대신에 우주항공청 산하의 소속 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을 현재 대전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두 기관을 진주로 이전시키면 사천과 진주가 역할 분담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 수출력으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짚어주셨던 의제들은 아무래도 뉴스에서 좀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도 해서 그러면 한 후보께서 보시는 이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좀 필요한 나의 공약은 이것이다. 강조를 해주신다면 어떤 대표적인 공약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역 개발 사업 중심으로 지금까지 대표 공약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만은 지금 워낙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제가 만난 분들마다 100에 100 너무 힘들다고 해요. 장사가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너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진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현재 45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700억으로 확대하고 이자 보전도 3%에서 4%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진주시하고 이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선별해서 4인 기준 가구당 200만 원 정도로 생계 회복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진주시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이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한 후보자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이번 4월 5일, 6일 사전 투표 기간입니다. 그리고 10일은 본 투표 기간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꼭 참석하셔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하셔야 우리 대한민국도 살고 우리 진주도 살고 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존경하는 진주 시민들께서 선거 횡령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념, 정파, 정당을 떠나서 일 잘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역임했고 공공기관 CEO 출신입니다. 행정, 경제 전문가, 일 잘하는 기호 1번 한경호를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진주시 을 선거구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병규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선거구에 나선 국민의힘 강민국 후보도 말씀드린 대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았는데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면 총선 전까지 언제든지 저희 뉴스파다 제작진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제일FM과 유튜브 MP타커로 함께한 오늘 뉴스파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연설 관계로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라디오와 유튜브 MP타커를 통해서 저녁 6시 10분에 찾아뵐 예정이고요. 22대 국회 첫 만남까지 참 여야의 갈등, 유권자들의 혼란한 이슈 등등 짜여진 각본처럼 가기에는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TV 토론회 그리고 저희 뉴스파다 등 MBC 경남 통해서 유권자분들께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고 사전투표율 그리고 본투표율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저녁 6시 10분 라디오와 유튜브 MP타카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윤동현의 뉴스 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화요일 뉴스바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4월 5일과 6일은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저희 뉴스바다는 본투표 전날까지 우리 지역 우리 후보를 최대한 많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진주시 을 그리고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보자 TV토론회 관계로 오늘도 라디오 제일FM과 유튜브 MK타카로만 함께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MK타카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고요.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2244 문자 참여 번호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럼 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파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와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에게 모두 인터뷰를 요청했고요. 이 가운데 국민의힘 윤한홍 후보는 일정이 맞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만 오늘 인터뷰 진행하게 됐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 저희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산 회원구 선거구 출마하시는데 역대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된 적은 없는 곳이죠. 예, 3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 놓고 보면은 보수색이 굉장히 짙어 보이고 또 후보에게는 당연히 험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직전 두 번의 총선이 그 진한 색을 좀 옅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2연속 40% 이상의 득표율이 있었는데 선거운동 하시면서도 야, 마산 회원구의 정치 지형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구나. 후보께서는 직접 느끼고 계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예. 이제 민심을 전달하는 것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것이 저는 민심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진짜 좀 전달을 좀 해드리면 이런 말들을 계속 해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다음 장사가 안 돼서 환장하겠다. 예. 대파 한 단 875원이라고? 대통령이 세상 물정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나. 그다음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정말 혈압도 올라 죽겠다. 그다음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 주부들은 야 10만 원 갖고 장 보러 갔더만 살 게 없더라. 그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라 있다. 예. 그다음 과일도 또 채소값이 너무 비싸서 가격을 물어만 보고 사지를 않는다. 이게 이제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금사가 금채소가 된 지 오래다. 이런 말을 했고 희망이 없다.
그다음 윤석열 정부가 2년이 20년 갔다. 또 이대로는 못 살겠다. 또 제발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해달라. 제발 좀 이겨달라. 바꿔달라. 뭐 이런 것들을 총합해 보면 예. 정말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달라. 이게 저는 민심이다. 이렇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한쪽은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지만 또 한쪽은 보면 정권 안정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산 회원구민들이 아무래도 지금 후보님의 방송 출연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테니까 마산 회원구민이 정말 정권 심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좀 어떤 이유로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우리 만나는 우리 유권자들이 예, 저에게 예. 하시는 말을 전달해드린 것처럼 그 속에 저는 단어가 있다 보고요.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사실 이제 고물가, 고금리, 또 고환율, 또 고유가, 또 공공요금들이 각종 요금들이 다 인상이 됐거든요. 예.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민생 파탄 정부다. 이런 이제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사상 최대로 이제 그 대중 무역 적자가 중국하고 교역을 한 이래고 처음으로 생긴 일이거든요. 이런 적자, 그다음 수출액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과 가게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째 보면 경제 파탄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일본과 미국에 대한 이제 종속적 외교 때문에 외교를 할 때는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과 미국에게는 퍼주기만 하고.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반중국 반러시아 정책을 통해서 그것을 정책을 써머려 해서 중국에 그렇게 많이 수출하던 것이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왔던 이제 외교 파탄 문제 이런 것들도 정권의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반도와 관련해서 가장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근데 평화를 관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 전쟁이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 정도로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안보 파탄, 또 평화에 대한 파탄 이런 이제 규정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언론에 대한 압박, 회칼 얘기도 나오고 국민들이 어렵다, 힘들다 말하면 아예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잖아요. 심지어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마저도 입을 틀어막는 정권, 입틀막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소위 말하면 언론에 대한 파탄을 시킨 정부가 아니냐 이런 말. 그러면 온갖 정부 부처의 인사를 보면 검사들로 드글드글합니다. 도대체 검사들을 그 인사를 해서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일이 없다. 그래서 인사 파탄도 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인사 정원을 의사 정원 강행, 또 그럼 이제 대통령이 9번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또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와 관련된 검사들의 편향적 수사 이런 걸 보면 민주주의도 거의 파탄재기에 와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것도 전체로 모으면 서민들에게는 물가 폭탄, 이사 폭탄,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남은 3년이 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 제가 쭉 설명했던 이런 정부는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이다. 그래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송순호 후보께서는 이제 지역 의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바닥 민심에 대해서는 잘 들어왔을 텐데 이번 총선 도전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왜 송순호 후보가 그럼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총선에 도전이 처음인데, 처음이죠. 저는 이제 시의원 3번, 이제 도의원 1번, 16년 동안 지방의정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과 주민운동을 합치면 한 30년 정도 주민운동과 시민운동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행정학과의 겸임교수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으면서 저는 고향이 이제 합천이기 때문에 마산 온 지는 거의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산 올 때만 하더라도 마산은 전국 7대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남의 7대 도시에도 못 들어간다 이런 비아냥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32년 동안 가만히 보니까 마산이 쇠락하고 쇠퇴했는데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 이래 보면 과연 마산 시민들이 전국 7대 도시를 경남의 7대 도시에도 안 되게끔 만드는 거냐? 저는 마산 시민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마산 시민들은 32년 동안 마산을 좀 더 살게 좋게 해달라. 마산을 발전시켜달라. 이런 의지를 모아서 본인들의 권한을 국회의원이나 행정을 하는 시장에게 맡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2년 동안 보니까 우리 마산 지역에는 국민의힘과 그 전신정당
이라고 말하는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여러 당이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그 의원들에게만 우리 국민, 우리 마산 시민들이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그게 마산을 맡겼던 거죠. 그래서 맡기면서 마산을 발전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마산을 거의 망쳐놓은 결과를 난 초래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마산은 기업도 다 떠났어요. 청년도 지금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도 뺏겼어요, 사실은. 근데 마산이란 이름마저도 뺏겼단 말이죠. 어째 보면 마산은 모든 걸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산을 망쳐놓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32년 동안 우리 시민들은 마산을 잘 살게 발전시켜달라고 특정 정당 세력에게 마산을 맡겼는데 이 책임을 져야 될 특정 정치인들과 세력들은 이 마산이 망한 것 관련 전혀 책임지지 않았다. 그리고 32년 동안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이 당선되다 보니까 이 당선된 정치인들은 마산 시민들의 유권자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공천권을 진 사람들을 눈치를 보게 되고 국민들의 눈치는 안 봐요. 유권자들의 눈치를 안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치 문화가 완전한 지역주의로 점철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 문화와 지역주의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마산의 새로운 마산을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도전은 뭐냐면 이런 지역주의에 정말 맞짱 뜨겠다. 그렇게 해서 정치 교체, 인물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마산을 만들어 보겠다. 그 자산들이 저는 16년간의 지방의정 활동, 그냥 30년 동안의 시민운동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주민들과 호흡하고 주민들과 눈치 보는 주민들의 힘으로 마산을 뭔가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맞붙게 되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도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 MBC 경남홀에서 후보자 TV 토론회 방송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윤한홍 후보, 국민의힘 윤 후보와의 또 설전 신경전도 상당했습니다. 제가 진행자였기 때문에 직접 느꼈는데 그렇죠. 윤한홍 후보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윤한홍 후보는 사실은 뭐 굉장히 학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산고등학교를 졸업, 그때는 명문고등학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공무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행정고시가 쉬운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청와대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홍준표 도지사 때 어쨌든 홍준표 도지사의 마음에 들었던지 경상남도 부지사로 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상당히 행정적 처리 능력은 있는 걸로 평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이제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이제 행정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스탠스가 바뀌잖아요. 그때 이제 홍준표 도지사가 뭐 이랬던 저랬던 간에 저는 뭐 많은 도움을 줘서 사실은 그때 안홍준 의원과 경선을 붙어서 안홍준 의원을 이기고 해운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지금도 이제 재선을 하고 3선 도전하고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정치인으로서는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저는 업무 처리 능력과 뛰어난 사람일지 모르지만 정치인이 됐으면 뭐냐면 8년 동안 그래도 그러면 마산이 무너져 간다 이렇게 하면 마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마산을 뭔가 살렸어야 되는데 저는 마산은 8년 동안 윤한홍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그다지 바뀐 게 없다.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국회 지난번 대선 때 이제 그 홍준표 후보와 윤한홍 후보가 사실은 이제 경선을 했잖아요. 당내에서. 그때 예를 들면 홍준표 때문에 사실 정치를 했다고 한이 아닌데 홍준표 후보를 도왔다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가서 도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이전 TF 팀장도 맡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으면서 그걸 용산 시대를 열었다고 본인이 자랑을 해요. 그런데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훨씬 더 반대가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무리하게 이전했고 용산 시대를 열었다고 자기 의정부에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들을 해놓고 그것을 자랑한다. 이것은 저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이 가질 자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적 능력은 실무력과 뛰어날지 모르지만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평가는 높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 능력 있겠구나 하는 기준들은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 점도 체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최대 현안 마산 회원구 어떤 겁니까? 저는 마산의 최대 현안은 사실은 이제 그 인구 소멸 문제라고 봐요. 인구 소멸 문제. 네. 예.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인구 소멸하면 저출생 문제 때문에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 쉽게 말하면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으면 일어나는 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도시 지역에서의 저출생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 해운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이제 2023년도에 신생아 출생 숫자를 제가 동마다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세계동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리 회성동에는 예.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5명이 태어났어요. 그다음 합성 이동에는 6명. 예. 그다음 봉암동에는 7명밖에 안 태어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5, 6, 7명. 이게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동에서 일어나는 출생의 문제예요. 7년 후에 만 6년 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갈 건데 결국 신입생은 5명, 6명, 7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걔들도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원 5개 구 중에서도 아마 가장 적은 출생률이 가장 낮죠. 예. 그런데 내서초등학교 제가 이제 해보니까 내서초등학교 원래 신입생이 3명이라 그래요. 거의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 학교가. 예. 그런데 전교생이 32명이라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상태로 마산이 10년, 15년 정도 가게 되면 마산은 저는 정말 소멸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걱정이 이제 태산입니다. 예. 그래서 마산의 실질적인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인구 소멸 문제. 를 출발로 해서 지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인구 저출생 문제 극복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예. 저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해야 된다. 우리 마산 해운구에도 마산 해운구 비상사태로 선포를 해서 이거와 관련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 공약에 결혼, 출생, 양육의 1+1 그래서 2억 군을 예를 들면 결혼하고 출생하고 양육하는데 예. 그것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마산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지역 소멸, 저출생 문제.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마산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 국회 입성했을 시에 후보자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유권자에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창원시 마산 해운구 발전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후보자의 대표 공약 또 있겠습니까? 대표 공약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마산 해운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예를 들면 하포구는 이제 해양공원이 생겼죠. 예. 그다음 진해는 또 진해 해양공원이 또 있죠. 성산이나 의창구에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산 해운구만 유독 공원이 없어요. 그나마 한 군데 있는 것이 이제 봉암 수원지. 거기는 이제 유원지라고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서 공원이라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산 해운구 주민들이 주말이나 또 직장을 마치고 여유가 있을 때 가서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나마 이제 창원교도소 부지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한 4만 7천 평 가까이 될 거예요. 하여튼 그 부지를 정말 시민들에게 오로지 좀 돌려주는 시민공원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왜냐하면 부산에 이제 하야리아 부대가 이전되고 나서 그게 시민공원으로 바뀐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창원교도소 때문에 마산 지역의 많은 그쪽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디게 진행된 점이 있기 때문에 예.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대규모 시민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마산 종합운동장이 본래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NC 구단이 들어오면서 이제 NC 이제 프로 구단이 돼버린 거죠. 거기에는 해운구청의 기능을 하고 옛날에 종합운동장이 했던 그런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해운구에 새로운 종합스포츠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 보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보니까 합성동 공원 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부지의 면적이 한 7만 평 가까이 됩니다. 시유지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토지 매입비가 그 사업비의 70% 정도를 차지해요. 예. 그런데 그게 시유지입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한 7만 평 정도 되니까 예. 거기에 요즘 바깥 골프에 강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36홀짜리 바깥 골프장을 한 개 였고, 예. 그다음에 사연 야구장 2면, 축구장도 한 2면,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배드민턴과 탁구를 칠 수 있는 실내 체육관들도 좀 였고, 그 주차가 많이 필요한 거니까 주차장도 한 200명 정도의 예. 규모가 되는 이런 알겠습니다. 종합 스포츠 파크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한 20초 그래요? 정도 있는데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이번 선거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2년 동안도 너무 힘들었는데 남은 3년 동안 우리의 국민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심판을 해주시고 또한 이번 선거는 역시 마산을 망쳐놓은 정치 세력을 심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산을 망쳐놓은 윤핵관, 윤한홍을 교체하는 날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거든요. 네. 좀 도와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진주시 을 선거구 편을 다뤄봅니다. 다른 후보자와 전화 연결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무소속 김병규 후보입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주시 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이미 아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는지 유권자분들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강민국 후보를 직권 남용, 갑질,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예. 이런 수많은 논란이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되었습니다. 최근 20년 내에 전례가 없는 부당하고 시민을 무시한 공천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강 후보 측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저에 대한 흑색 선전과 가짜 뉴스를 퍼뜨려 진흙탕 싸움을 부추기었습니다. 이에 공천관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이 제기를 했는데 예. 납득할 만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 고향 진주 발전을 위해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현장에서 선거운동하시면서 유권자들 만나면 역시나 현장 민심도 그런 내용들을 후보자께 많이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을 지역이 보수색이 사실 짙은 게 사실입니다. 일부서는 무소속 지금 표가 분산돼서 민주당이 당선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고요. 진주에서 무소속이 나와서 민주당이 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진주 시민들은 과거 우리 진주가 경남의 중심 도시였다는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다시 남북권의 중심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인물이 당선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요새 경제가 어렵다고 민생 경제 좀 살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 명함에 적힌 경력을 보신 분들은 모두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민들 만나면 애로를 듣고 제 전문성을 살려 민생 경제를 살리고 기업 투자 유치를 많이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합니다. 예. 후보께서는 이번 총선 출마는 처음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유권자분들 만나면 아마도 경남도 경제부지사로도 기억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말씀대로 이제 진주시 을에 출마하는 보수 성향의 후보라고 할까요?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총선에 처음 출마하는 김병규 후보가 진주시 을의 국회의원 이번에 돼야 한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30년간을 경제 분야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28년 6개월이란 긴 세월 동안에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서 세금과 예산을 등 경제 전반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예. 또한 출마 결심 이전까지도 1년 반 동안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로서 경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12조 8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투자 유치를 했고 9조 원의 국비 확보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같이 경험이 있고 능력이 보장된 김병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진주 시민을 위한 그리고 진주시를 위한 입법을 많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 고향인 진주 발전에 봉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진주 경제를 활성화시켜 부강한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예, 진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병규 후보와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 김병규 후보가 상대할 상대 후보가 2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2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예, 강민국 후보님의 장점은 키도 크고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말도 참 잘하더라고요. 정치하기에 참 좋은 외모를 가졌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모르고 정책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정책 결정의 장인데 과연 정책 입안 능력이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한경호 후보님의 장점은 자수성가한 공직자로서 경상남도 행정부이사를 하시면서 기사건행 대응을 수행한 분입니다. 아주 진중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후보님도 민주당 당직을 맡아 활동했지만 지역의 산적한 해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 도지사 권한대행 시절에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호통만 치고 결재반을 던지는 등 행위를 해서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평가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예. 최근에 이제 보수 진영 간 표 분산에 대한 우려를 여권 지지층에서는 보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진주시 을처럼 국민의힘 후보가 있고 무소속 후보가 있는 이런 상태도 될 것이고 뭐 반대로 야권 지지자에게 묻는다 하더라도 뭐 동일하게 우려의 시선을 보내긴 할 텐데 인근 부산 수영구 보면은 국민의힘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단일화 경선 제안했고 또 국민의힘 후보는 거부 의사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병규 후보에게 단일화 여부, 뭐 가능성 이런 거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단일화 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예, 지금이라도 경선을 해서 누가 과연 시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지 판단해서 단일화하는 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뭐 현재까지는 근데 이야기가 뭐 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원래 경선을 했으면 공정한 게임이 되었는데 경선 자체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일화 주장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무소속 김병규 후보로서 진주시 을 선거구의 최대 현안은 지금 뭐라고 짚고 계십니까? 그 핵심 도시가 조성된 갑 선거구에 비해 우리 을 선거구는 아동 인구라든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인구 유입이 될 텐데 이 인구 유입을 을 선거구로 흡수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주거 인프라 유치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그리고 노인 인구를 위한 복지 인프라 조성 및 보건 의료를 위한 시설 확충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을 선거구도 핵심 도시만큼 살기 좋은 지역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혁신도시 활성화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슈 등도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계획과 전략도 따로 있으십니까? 예, 지금 우선 핵심 도시가 지금 저희가 핵심 도시에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이전된 만큼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말 되면 예를 들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게 교육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가 들어와야 됩니다. 교육 인프라를 위한 자립형 공립학교 같은 것을 설립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휴먼 라이브러리, 적적 국도서관 같은 것도 확대를 하고 정규 여건도 개선을 해서 이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공공 이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도에 있을 때 이것을 실무를 총괄을 했습니다. 사실 도지사 직속으로 가칭 핵심 도시 발전 추진단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진주시 등 관련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진주시와 연관성이 많고 인구 유입이 효과가 큰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계획입니다.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아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병규 후보께서 만약 22대 국회의원이 된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첫걸음으로 하고 싶은 입법 활동은 뭘까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 본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익이 되는 입법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도농 통합도시와 핵심도시가 뱅존하는 진주시의 원도심이 도시개발이 된 지 40년 이상이 지났지만은 오랫동안 용도라든지 높이 제한 등으로 토지 이용이 제한돼서 신시가지에 비해서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토지 이용 규제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돼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가 안고 있는 토지 이용 규제의 완화와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통해 기존 도시 지역의 재산적 가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관련되는 특별법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무소속 김병규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이제 후보님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다들 먹고 사시기 힘드시죠?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무능을 선택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민주당을 찍기는 싫고 그럴 때는 준비된 경제 전문가 기호 7번 김병규가 해답입니다. 지금 김병규를 찍으면 혹시 사표가 되어 민주당이 저부지를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는 저 김병규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신다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저 김병규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제가 당선되면 반드시 복당을 합니다. 이번만큼은 인물로 뽑아야 합니다. 7번 국가대표 손흥민처럼 7번 김병규 국회의 손흥민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병규 후보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강민국 후보도 저희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뉴스바다 제작진에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인터뷰 총선 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이번엔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를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고요. 내일은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뉴스파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역시나 출마하신 선거구는 험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현장 민심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 실제로 이번에는 36년간 일당이 지배하던 지역을 바꿔야 한다. 경쟁을 해야 발전한다. 인구 소멸 지도를 보니 대부분 국민의힘 지역이더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80년대 이후 계속 국민의힘 계열 또는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이 당선되고 무소속이더라도 또 입당해서 국민의힘이 되는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 이번 총선이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선 위치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중간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정권 안정 아니면 정권 심판입니다. 김기태 후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외교 망신, 경제 폭망, 국민 홀대 그 어느 하나도 잘 되는 국정이 없으니 바꾸든 고쳐 쓰든 변화를 너무도 강력히 원합니다. 그러니 정권 심판론이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후보께서도 그 지역구에서 지역위원장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선거는 그럼 이번이 몇 번째 출마시죠? 6번째입니다. 아, 이번 총선 출마 6번째고. 그렇습니다. 총선 출마 자체는 처음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김기태 후보가 왜 제22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유권자분들에게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네, 대학을 마치고 고향에 와서 농민운동과 지역운동을 하며 우리 지역의 변화를 기하고자 군의원도 해봤습니다. 물론 그때는 무소속이어서 주민들이 실제 능력과 사람 됨됨이를 보고 선택을 해서 당선이 되고 하였지만 정당 공천이 되고 나서는 무조건 국민의힘 계열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졸속이로 지역의 변화나 발전을 생각 안 하는 후보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물론 너무 어려우니 그런 길을 선택했던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도 저쪽에 환멸을 느끼고 다시 나오는 경우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려워도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려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지역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 후보님께서는 지난주 저와 함께했고 또 한 분과 함께했습니다. MBC 경남홀에서 산청하면 거창 합천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셨는데 그때 이제 함께한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 이제 경쟁자이고 넘어서야 될 상대이지 않겠습니까? 후보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신성범 후보는 우선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발 논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거제도는 거가대구를 만들고 빨대 효과로 경제가 더 어려웠습니다. 부선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되지 않는 산단 유치는 지역마다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는데 너무도 계약 개발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길이 좋아지니 공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길이 좋아지니 대도시나 공업단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주장하던 논리를 아직도 그러는 발전이 좀 더딘 것이 약점이 아닐까 합니다. 이대공원의 명칭에서 보면 전두환은 독재자인 것처럼 인정하면서도 보험 명칭에 대한 답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50 개발 독재를 아직도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신성범 후보의 장점은 굴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참 대단합니다. 이당 저당 옮기면서 8년을 야인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것을 보니 참 대단합니다. 다만 심근경색 등 건강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는 마무리하겠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 보면은 그 네 지역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마다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경쟁이 없어진 곳이니까 이제 투자가 없어지고 예.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으로 현재 최악의 지역 경제 및 정치 조건의 열악함 극복이 제일 우선입니다. 외지 혹은 타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우선은 우리 지역민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많은 지역이니 병원, 의료, 교통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기에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 4개 군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야말로 경고등이 켜졌는데 뭐 당장 해결을 요하는 건 욕심일 것 같고요. 최대한 인구 소멸 위험을 늦출 수 있는 방법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인구 소멸은 사실은 삶의 기본적 토대가 이식되거나 갖춰지지 못한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전쟁이나 자연적 재해가 심한 곳이 그런 곳에 해당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곳보다 발전이 뒤처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특히 지역에서 경쟁이 사라진 일당 독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 의료, 경제, 문화, 주거 등 생활과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예. 여기에 주민들의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국민행복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시설, 프로그램, 예산,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교통공약, 의료공약, 교육공약, 경제, 문화, 체육공약도 복합적으로 함께 우리 지역을 설계하는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행복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국민행복기본법 제정도 말씀하셨는데 네. 의료도 제가 세부적으로 여쭙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의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네. 이것은 뭐 지역 위기에 있어서 더 자극하는 결과물로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관해서도 뭐 후보들의 고견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김기태 후보는 어떻습니까? 우선 질문하신 그 응급의료 체계 구축은 우리 지역에 이제 거창에 예. 공공의료원을 이제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기 추진되어야 합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국립병원과 유사한 2차 의료기관을 각 군에 한 곳 이상 위치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응급의료체계와 맞물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한 곳 이상 24시간 문 여는 응급의료진 대기 시스템, 각 군에 상주하는 왕진의료진 연락체계 구축, 4개군 경계권역을 넘어서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119 응급 시스템 공동운영 확립으로 기본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응급의료의 기본 골격이며 우리의 공약입니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등이 다시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예. 의료 서비스의 경우 서울의 대학병원과 지역의 3차, 2차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환자가 적은 진료 과목은 대학병원 의사를 정기적으로 초빙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정선 군립병원에서도 진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의 의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면담 수치제도 마련하고 지역의 중소형 병원을 군립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별도로 공공요양병원과 공공요양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후보님 1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청함양 거창 합천 주민 여러분, 우리 지역이 너무 힘듭니다. 다들 우리 지역을 다시 고향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향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는 고향을 살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선택하여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 오늘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 시간 내일은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같은 선거구에 나선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8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뉴스파다 통해서 유권자분들의 현명한 판단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로 진해 군항제가 엔딩을 알렸죠. 오늘 저녁부터 내일 늦은 밤까지는 강한 비도 내릴 예정이어서 벚꽃과 이별을 할까봐 아쉬워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민주주의의 꽃만큼은 이제 개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계속 저희 뉴스파다 꾸준히 쭉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FM과 MK타카로 함께한 오늘의 뉴스파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우리 지역, 우리 후보를 저희는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윤동현의 뉴스 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뉴스파다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총선에 내 한 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한 유권자가 78.5%였다고 합니다. 해당 답변율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심지어 대선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이미 이번 재외국민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열기를 직접 증명해내고 있는데요.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저희 뉴스파다는 오늘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고성군,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선거구 총선 후보자 만나보겠고요. 또 총선과 함께 펼쳐지는 밀양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후보자 TV 토론방송 관계로 라디오 제일FM과 유튜브 MK타카로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MK타카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고요. 실시간 채팅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2244 문자 참여 번호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럼 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만나러 가겠습니다.
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통영시 고성군 선거구에 나선 후보자를 먼저 만나볼 텐데요.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 국민의힘 정점식 후보에게 모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후보는 일정이 맞지 않아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통영시 고성군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입니다. 예, 후보께서 출마한 통영시 고성군 선거구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강석주 후보께서는 2018년 지방선거 출마해서 또 통영시장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궁금한데 유권자들 만나면 현장 민심이 어떤지 분위기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2월 7일 처음 공식 출마 선언할 때는 걱정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통영 고성의 많은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반겨주시고 또 시장 재임 4년 동안의 실적을 좋게 평가해 주시고 또 일 많이 했다. 또 일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강석주 꼭 이겨야 한다고 이길 수 있다고 응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덕분에 주민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저희 강석주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선거 분위기는 오히려 2018년 시장 당선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예. 저희 강석주가 역사상 최초로 통영 고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이제 다음 질문은 좀 진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중앙에서도 그렇고 아마 후보자께서도 많이 듣고 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정권 심판, 정권 안정 이번 총선의 성격 후보자께서는 어떤 걸로 규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정권 심판을 당연히 선택을 합니다. 예. 비단 저뿐이 아니라 주민분들께서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고 많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정권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 세계가 부러워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정말 폭망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계 10위권의 수출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는 2년 연속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살림은 거들나고 있고 또 지난해 세수결손은 56조로 역대 최대치 수준이고 또 민생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파탄 지경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제대로 된 대책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무역 강국으로 되는데 그동안 과학과 기술에 가감히 투자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역대 어느 정권도 국가 R&D 예산은 손대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R&D 예산을 5조 넘게 삭감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우리 통영 고성도 강석주로 바꾸자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4월 11일 우리 통영 고성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경남도 의원도 3선 하셨고 그리고 통영시장 4년의 경험도 가지고 계신데 이제는 의회도 아니고 시청도 아니고 22대 국회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왜 강석주 후보가 22대 국회의원이 돼야 합니까? 예, 통영은 97년 IMF도 2008년 금융위기도 남의 나라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만큼 우리 통영이 한강이 남에서 최고의 도시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영과 고성이 지금 현재는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 고성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가 망하니까 국민이 지갑을 닫고 또 국민이 지갑을 닫으니 서민 경제가 바닥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비할 돈이 없으니 또 관광을 오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수산도시 우리 통영 고성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관광객도 오지 않고 수산물 판매도 크게 줄었습니다. 통영 고성이 이런 판국인데
우리 국힘 소속 우리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위원들 역시 대책이 없습니다. 한심하고 무능하기가 이 정권 못지 않습니다. 통영시장은 지난해 8월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그런데도 검찰은 기소를 아직 하지도 않고 있고 고성 군수는 최근 또 면죄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고 지금은 진흥 측이 대표를 맡은 회사가 무허가로 가스를 설치했다가 들통이 났는데 고성군은 이 업체는 고발하지 않고 무허가 가스를 사용한 조선업체만 고발했습니다. 고성군수가 면죄부를 졌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재선위원으로서 지역에 별로 이한 것이 없다는 여론도 많고 예. 또 무능한 단체장을 뽑아서 통영 고성 전체가 국회의원을 바꿔야 한다는 분위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통영 고성을 확실하게 발전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예. 출마한 선거구 보면은 2파전입니다. 전 시장과 현역 의원의 맞대결로 압축이 됐고 예. 상대 후보가 또 3선 도전하는 정점식 의원입니다. 예. 상대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점식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 그게 유일한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단점은 또 오히려 친윤이라면서 우리 통영 고성을 위해서 별로 한 게 없다는 그게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히 KTX 착공이 늦춰지고 있는데 예.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산대책도 마찬가지고 우리 통영은 가덕 신공항이 들었으면 통영 고성이 남해안 중심도시가 되는데 한산대책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진윤이라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도움받은 것이 없다는 게 정 후보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은 통영시 고성군 최대 현안 앞서 말씀하신 지체되고 있는 사업 같은 거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최대 현안은요?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KTX 조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부 내륙철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대전 통영 고속도로 개통으로 통영이 큰 혜택을 받고 우리 통영 고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KTX 개통은 우리 지역에 더 큰 변화, 또 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게 조기 착공해가지고 조기 개통되면 우리 통영 고성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우려도 밝혀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후보께서 22대 국회에 입성을 한다. 그러면 이 관련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주정 남부 내륙철도가 지나는 곳의 국회의원, 도지사, 또 자치단체장, 지역 주민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싸워야 합니다.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공사비 2조를 마련하지 못할 만큼 대한민국은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좌 감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22대 국회에 입성했을 때 어떻게 풀어가실지 여쭤봤었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도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언급해 주신 대목인데 거제 통영 고속도로 조기 착공, 한산 대척교 추진 지체되고 있다, 속도가 안 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후보자께서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된다,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예산 문제고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힘 있는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은 여당으로서의 힘이 아니라 야당으로서라도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석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다수 경남 지역에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농촌 인구 고령화,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농업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통영 고성 농업인의 농가 소득 증대 방안, 지원책 어떤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로 식량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농자 천하 기대본이라 했습니다. 식량은 에너지와 함께 인간 생존의 기본이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 강석주 농어민수당 100만 원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2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공약했고 공익형 직불금도 더 강화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개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농민과 농업을 위한 직접 지원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습니다. 강석주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후보님, 통영시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이외에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본인의 공약 또 있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4대 핵심 공약, 통영과 고성을 위한 5대 공약, 그리고 읍면동 구석구석 맞춤 공약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 중 4대 핵심 공약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호 공약은 지방소멸 산업세태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 특반 대책 마련입니다. 또 2호 공약은 KTX 조속 추진, 남해안 중심도시 도약입니다. 3호 공약은 조선산업 국가지원 특별법 제정입니다. 4호 공약은 제2 스포츠파크 사계절 스포츠 레저 도시 조성입니다. 열심히 해서 꼭 공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후보님 주어진 시간은 1분 남았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원은 상전이 아닙니다. 상전 노릇 한 시절 잘해먹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지역을 행안히 떠나버리는 사람들, 이제 더는 찍어서는 안 됩니다. 통영 살림 1조 시대를 연, 그리고 코로나19에도 할 일은 다한 일 잘하는 저 강석주로 바꿔주십시오. 도의원 3선의 어정경험, 민선 7기 통영시장의 행정경험까지 갖춘 일 잘하는 강석주가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을 섬기면서 지역 발전의 듬직한 일꾼, 주민 행복의 든든한 벗이 되어서 산업도 살리고 사람도 키우고 통영 고성을 확 바꾸겠습니다. 끝으로 꼭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야 바뀝니다. 예. 투표하면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정점식 후보도 저희는 언제든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만나보죠. 자, 이번엔 일주일 뒤에 다가오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밀양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주옥 후보와 국민의힘 안병구 후보 두 후보에게 모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병구 후보는 일정이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주옥 후보만 인터뷰하게 됐다는 점을 역시 미리 알려드립니다.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주옥 후보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밀양시장 보궐선거,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면서 이 보궐선거가 펼쳐지게 됐는데 도의원, 시의원 보궐선거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혈세 낭비를 탓하는 시선도 동시에 나타났거든요. 이주옥 후보께서 그 대목을 직접 짚었더라고요. 어떻게 짚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혈세 낭비 보궐선거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민들이 선택하고 뽑아주셨는데 임기를 채우지 않고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 줄줄이 사퇴하는 바람에 시정 공백과 보궐선거에 치러지는 11억이라는 피 같은 혈세가 온전히 시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를 일으킨 국민의힘 후보들이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 들어야 하며 무겁게 책임지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 인터뷰를 보니까요.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만약 밀양시장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월급을 기부하는 형태로 취해서라도 이번 보선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밀양시 세금 얼마간이라도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어찌 보면 이 만들어진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인 상태인데 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같은 정치인으로서
제가 국민의힘 그 후보는 아니지만은 예. 같은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밀양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그 국민의힘 후보가 혈세를 낭비한 피 같은 그 11억을 월급에서 기부 형태를 취해서라도 예. 취임 기간 내에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비록 금액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리더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터뷰 요청에 응한 밀양시장 보궐선거 이주옥 후보와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1분 뒤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와야 됩니다. 네. 이주옥 후보님, 그 유권자들 이제 현장에서 만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예. 만나고 있습니다. 주로 좀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까? 이번에는 꼭 바뀌어야 한다. 예. 그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보수 특파친데도 불구하고 예. 힘내라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꼭 좀 바꿔달라고 손잡고 눈물 흘리시는 시민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힘나고 내 생에 가장 기쁜 오늘이다 생각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직전 단체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보궐선거가 연달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한 말씀도 뭐 지적도 많이 하십니까? 어때요? 엄청 많이 합니다.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아무래도 뭐 민주당 후보인 이주옥 후보에게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후보님 인터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뉴스파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장 보궐선거,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시에 또 치러지는 보선이 있는데요.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주옥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님, 이어서 네. 밀양시장 선거에 도전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저희 프로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다양한 정책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도당의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내 복지 예산이나 더욱 필요한 분들의 생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시의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출산 장려를 위한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설치 지원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밀양시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 미래의 정치는 지방자치가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완전히 새로운 밀양을 시민분들과 함께 만들어보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적극 시정에 참여하는 소통 행정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네. 이런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이제 후보자의 확신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데 처음에도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밀양의 표심을 봤을 때는 역대 선거에서 보수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네. 상대 또 후보를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장 보궐선거에도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안병구 후보가 있고 단수 공천됐고 김병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무소속 출마합니다. 네. 예, 이 후보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국민의힘에서 예. 기책 사유가 있는 곳에는 그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예, 말을 바꾸고 그 책임감 없이 행동한 데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그 저는 좋지 않다라고 책임감이 없다라고 아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김병태 후보는 예. 제가 시의원을 할 때 행정국장을 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뭐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고 안병구 후보님은 검사 출신 변호사이시고 예. 예, 저번 밀양 선거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후보님들의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판단은 밀양 시민분들께서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마무리하겠고 그러면 이종 후보께서 생각하는 밀양시의 현재 이 최대 현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밀양이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지역으로서 그 전국 85개 인구 소멸 지역에 밀양을 포함해서 85개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 정책과 나노 국가 산단 기업 유치가 가장 큰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다음 질문이 이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말씀대로 많은 지자체가 이미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밀양시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후보께서는 어떤 해법을 고려해 보셨어요? 그 인구 유입 정책으로 그 정부에서 1조 원이라는 예산을 그 85개 인구 소멸 지역에 그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크게 인구가 늘지를 않습니다. 그 밀양에는 태어나는 인구도 하루에 1명꼴이 안 됩니다. 0.9명입니다. 사망자는 3.3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가는 게 인구 그 전출이 더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그 정책은 하나의 정책으로 또는 단발적인 정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가 그 헥사곤, 그 육각형형 균형적으로 개정되고 실현되었을 때 저는 시너지가 발생될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정책, 그 정책이 행정의 운영이 시민들을 밀양시에서 살아가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시민들이 밀양시에서 만족스러운 삶이 탄탄한 바탕이 되어야 그 밀양의 관광 문화나 체험이나 사업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어떤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졌을 경우에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밀양시가 행복한 도시로구나 생각해야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인구 유입 정책이라 해가지고 기농기촌자들한테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인구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살다가 나갑니다. 그래서 밀양시에서 가장 그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하는 20대에서 40대를 중심으로 정책을 많이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밀양의 최대 현안, 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 후보자의 고민도 말씀해 주셨는데 나노 융합 국가 산단 활성화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관련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나노 산단 공정률이 80%로 올해 5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대표 입주 기업은 삼양식품, CJ 등 국내 9개 기업에서 분양이 완료되었는데 분양률은 약 40%입니다. 밀양 나노 산단의 대형 이커머스 즉 야채, 과일 등과 같은 프레시 제품 세급 배송이 가능한 마켓클릭, 쿠팡 등의 업체 물류센터를 저는 유치하는 것에 힘쓰고자 합니다. 그건 원래 이게 나노가 제가 TV 토론에서 했듯이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 산업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고효율화라는 스마트 그린 산단의 요소를 밀양시가 가진 교통 요지로서의 위치를 함께 잘 활용해서 현재 모든 산업체의 성공 마스터 키라고 할 수 있는 물류 부분을 조금 더 입체적인 방안으로 입조시키는 것이 저는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형 이커머스와 밀양 대표 특산물 있죠. 딸기, 깻잎, 고추 등의 상품과 새벽 배송 협약을 체결한 물류센터를 입주시킬 수 있다면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 효과로 예. 지역 농민뿐만 아니라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걸로 자료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이제 1분 남았는데요. 끝으로 네.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미량을 만들고자 제 선거 공보 책자에 적었던 것처럼 저는 밀양시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엄마로서 엄마는 강하지 않습니까? 예. 엄마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밀양에서 태어났고 밀양에서 자랐고 제 아이도 밀양에서 길러냈으며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주도 밀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밀양, 가슴에 와닿는 행복한 밀양, 아이들이 꿈꿀 수 있고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밀양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어서 예. 정말 열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고 제 예. 소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주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민의힘 안병구 후보도 저희 뉴스바다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후보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의 신성범 후보입니다. 후보님 사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 이어서 연달아 인터뷰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네.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은 맞아요, 미뤘는데 맞아요. 여전히 좀 안 좋으시네요. 많이 쉬었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아니 이래저래 유세 가서 괜히 힘을 많이 썼나 봐요. 그래서 힘주어 강조하느라 예. 목이 좀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후보님 이제 총선 일주일 앞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청하면 거창 합천군 선거구 현장 민심 대체로 좀 어떠십니까? 다들 그 생활에 힘들어 하시죠.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말씀도 하시고 다들 경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다들. 제가 이제 지난 8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야인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단 말이 이대로 가면 우리 지역 망하겠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역 경제 좀 살리라. 이게 아직도 계속 유효하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정치 동에 좀 이거 지역 민심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도 되죠?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래저래 그러니까 예.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지역 그러니까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주민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 아니, 범죄자 집단들이 만든 당이 왜 저렇게 인기가 많냐. 그 저녁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완전히 뭐 야당이 저렇게 일당이 되면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우리 지역 어른들은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 경제도 걱정하시고 나라 걱정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 말씀은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발목 잡기 그것을 오히려 심판해야 된다. 현 정부의 안정화를 위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이제 후보께서는 왜 정권 안종론에 그리고 거대 야당의 심판에 힘을 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겠습니까? 후보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보세요. 지금의 현재 야당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어렸을 때 김대중, 김영삼 야당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질은 첫째는 국정 방해 세력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도와준 적 있습니까? 불필요한 장관의 해만 내고 탄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생법안 올라오면 윤석열 정부 점수 딸까 봐서 민생법안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법치 부정 계속 해오는 거 아닙니까? 어제는 뭐 이재명 대표 법정에 나갔다마는 보통인 거면 법정에도 안 나가고 검찰 조사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일반인들은 경찰서에서 전화 와도 가슴이 뜨끔한데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세 번째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위장 진보예요. 지금 나오는 양문석 후보나 박은정 후보 건 보십시오. 전부 다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자기들은 부동산 투기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주류가 되면 대한민국 사회 주류가 되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놀란 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드디어 등판을 하시던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일단 국정 실패 때문에 전공 조치의 대상이 됐던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정권이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다. 윤석열 정부 잘못한 거 많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그런 주류가 데려가는 국정방해, 어떻게 보면 법치 부정, 위장진보 이런 분들이 제1당이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온당치도 않고 역사의 법칙과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성범 후보가 생각하는 이번 총선의 성격으로 저희가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선거구 국회의원 그렇다면은 그 앞서 18대 19대에도 그 재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재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도전을 하시는 건데 네. 왜 이번에 다시 선택을 받아야 합니까? 사실 뭐 제가 이런 뭐 신상이 아니라서 죄송한데 신상 후보의 예. 그동안 8년간 좀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첫째는 뭐니 먼저 제가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압니다. 금방진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많이 다녔고 8년간 의원 생활했고 8년간 지역 다니면서 많이 만났기 때문에 지역을 가장 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역을 알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우리 지역에 지역 발전에 기회가 왔다는 것을 전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대전 통영고속도로 있고 대구 광주에 88고속도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울산 함양고속도로가 뚫히고 또 대구 광주 간에 달빛철도, 남부 내륙철도가 다 이렇게 완공되기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이 한때 경남 4군, 서부 4군, 산청함양 거창합천이 완전히 산골 오지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통망이 완공되면 남부 내륙 지방에 사실은 교통요충지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예. 누군가 나서서 우리 지역에 미래 10년 먹을 거리를 준비해 줘야 돼요. 저는 일을 해봤고 8년 동안 또 준비도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여당의 3선 국회의원이 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다 연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이제 희망사항이도 하겠지만 할 수 있다고 봐요. 기회도 찾아왔고 여기에 정치력이 더해지고 행정력이 더하고 또 주민의 염원이 모아진다면 우리 지역 발전에서 호기를 살릴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하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선택을 받고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번 총선에서 역시나 할 수 있다 외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후보도 있습니다. 네, 예, 지난주 토론회도 함께 하셨는데 네네. 상대 후보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김기태 후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알고 예, 지난 8년 동안 이래저래 행사장에서 자주 뵙고 했는데 김기태 후보가 합천에서 자라서 이제 합천에 살아오시고 지역운동, 농민운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역 사정도 잘 아시고 인구 소멸에 대한 고민도 저와 같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에도 각별한 관심이 많고 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기간 중에 뭐 다른 당 후보로 만났지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신성범 후보가 보는 각 지역구별 현안을 들어보려 하는데 예.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거 다 당연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우리 4개군 저는 이제 경남 서부 4군이라고 표현해요. 경남 서부 4군. 서부 4군. 것이 하는데 예. 뭐냐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소멸, 동네 소멸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보십시오. 우리 4개군의 인구가 17만 2천 명인데 유권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만 5천 명. 말은 17,000명이 예. 18세 이하예요. 그게 9%야. 91%가 어떻게 보면 다 18세 이상이라요. 여기에 합천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인구 800명이 줄어요. 800명. 면 하나가 사라진다니까요. 이렇게 4개군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인구 소멸이다. 물론 인구 소멸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좀 속도는 늦추자. 우리 내부에서. 예. 이게 가장 큰 현안이에요. 결국. 그러면 결국 이게 당장 막기는 너무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그렇죠. 이 속도만큼은 늦추자. 네. 그러면 그 속도만큼은 늦출 수 있는 방안은 좀 어떤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은 말이죠. 예. 돌고 돌아서 기업 유치예요. 기업 유치. 기업 유치. 예. 적절한 규모의 기업이 와야 아니 사람 일자리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타향으로 안 빠져나가고 먹고 살면서 결혼하고 애 키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기업 유치라는 게 간단치는 않은데 돌고 돌아서 기업 유치다. 두 번째는 차라리 초고령 사회임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역으로 활용하자. 다시 말하면 젊은이들을 지역의 젊은이들을 실버 케어 전문의로 키워보자.
간호, 간병, 재활, 심리치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을 실버케어 전문의로 키우고 우리 지역 4개군을 고령자 복지타운, 은퇴자 실버타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 여건도 좋고 하니까 대구에서든 창원에서든 진주에서든 노력 고령자 은퇴자들이 몰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 예. 또 하나 청년 스타트업인데 이게 좀 혁신과 창의로 무장한 청년들이 아이디어만 좋으면 우리 지역으로 와서 컴퓨터 하나 들고 와서 쉽게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판을 깔아주자 이거예요. 지자체가. 이렇게 되면 적어도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들어가면 농촌지역 청년 창업지원 특별법 만들어 그래. 그래서 세제도 지원해주고 예. 주거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좀 그래도 도시 청년들이 자연경관 좋은 우리 지역으로 와서 스타트업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적어도 인구 소멸의 속도는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기대하면서 정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후보님 앞서 서부 4군이라고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서부 4군. 예, 이 서부 4군이 응급의료 체계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아마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열악해요. 예, 이 체계도 좀 구축을 하기 위한 방안도 듣고 싶은데요. 우선 지금 그 서부 4군의 사고 가운데 산청은 아마 진주 의료권으로 들어가 있고 함양 거창 합천은 거창에 있는 적십자병원이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예. 내년에 첫 삽을 떠서 13,000번 규모 병원이 만들어져요. 2029년도에. 그때가 되면 그 병원 안에는 18개 과에 300병동이라 그러니까 응급의학과가 들어와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말씀하신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 시급해요. 당장 현실적으로 보면 대구와 진주의 큰 병원과 우리 지역을 연결해야 돼요. 응급의학과가 있는 그 부분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있거든 행정과 병원 사이에 이미 협정이 맺어지고 있어서 예. 예를 들어서 그 창에서 앰뷸런스가 급히 출발하게 되면 대구 서부터미널 앞에 있는 병원까지는 40분이면 도착한다는 계산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함양이나 산청에서는 뭐 진주로 가게 되면 진주 경상대병원 이런 협정을 맞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주 응급 구급차도 못 들어가는 이런 지역은 장애인 택시 이런 걸로 동원해서 업까지 실어 나르고 또는 병원으로 간다. 이런 체계를 행정과 협의해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예.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관련해서 뭐 최근에 인구 문제 그리고 또 의료 문제 등등을 짚어주셨는데 후보님 뭐 다른 또 강조하고 싶은 공약 있을까요? 제가 이거 말이죠. 사실 농지법을 좀 손을 대야 돼요. 농지법. 이게 농지법이 왜냐하면 지금은 외부인들은 땅 한 평 못 사도록 만들어놨어. 이게 LH 때 투기를 막으려고 시작한 건데 결국은 지금 농촌 지역에 땅 거래, 논 거래, 토지 거래 한 건도 없어요. 어떻게 됐느냐? 연세 드신 분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좀 돈을 마련해서 생활비로 쓰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도 거래가 제로예요. 그리고 농지은행에 맡기려고 그래도 이미 예산이 안 돼가지고 딱 대기 줄이 엄청 길어요. 이렇게 되니까 외부 자금, 도시에 좀 어떻게 보면 유휴 자금이 농촌으로 들어와야 사는데 농촌이 완전히 폭망하게 생긴 게 농지법. 농지법 손보려고 그랬어요. 후보님 마무리 말씀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한 30초 정도 남아 있어서 말씀 이어가면서 마무리 말씀으로 좀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8년간 야인 생활을 했고 8년간 의정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중앙 정치에 들어가면 존재감 없이 선수만 쌓는 정치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국민민복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실용 정치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부족한 게 많은데 쓴소리는 저 같은 사람한테 맡겨주세요. 믿어주시고 이번에도 꼭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힘 2번 잘 좀 부탁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목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성범이었습니다. 네,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선거구 나선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였습니다. 기다림 끝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소중한 페이지 이번 주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전투표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22대 국회의원 명단을 써내려갈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